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포트나이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갑자기 게임 얘기인 듯 하나,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포트나이트는 해보지 않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 것 같아요. FPS라고 하죠. 이렇게 1인칭으로 총싸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게 장애 보고서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요건 제가 못 참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 분들에게 공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어, 저는 진짜 어디 장애 리포트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보면 내용도 좀 이해하고 재밌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된 얘기네요. 2018년도 그리고 340만 명 동접자면 어마어마하죠. 자, 4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하고 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양인데 이게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과부하가 걸려서 6차례 문제 현상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대요. 자, 보면 MCP 데이터베이스 지원이라고 했는데 MCP라는 거는 아마도 포트나이트에서 지칭하는 플레이어들이 쓰고 있는 게임 프로필, 전적, 아이템, 매치메이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네, 이들이 부르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현재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9개 몽고DB 샤드. 몽고DB라는 것은 NoSQL 중에 대표적인 DB이고 이게 9개가 있다고 하네요. 9개. 9개. 몽고DB 샤드. 샤드라는 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9개로 샤딩이라고 하는데 그 각 샤드,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진 각 샤드에는 기록기 하나, 기록기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보통 read replication이라고 하든가 write db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기록기라는 건 이제 쓰는 거죠. 쓰는 거. 그리고 읽는 용, 리드용. 자, 리드랑 라이트를 구분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성능을 더 좋게 할 수 있죠. 그래서 CQRS라고 최근에도 많이 분리를 하고 있어요. 쓰는 것과 읽는 걸 분리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인데 공유 캐시 서비스 캐시도 쓰고 있고요. 자, DB 커넥션 풀 각 서비스가 사이드카 프로세스에 대한 DB 커넥션 풀, DB 연결 풀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부분 이제 한글로 쓰신 것 같아요. 이거 영어로 쓰신 거를 번역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기록기라는 것도 좀 어색한데 연결 풀이라고 하니까 조금 또 어색한데 연결 풀은 커넥션 풀이라고 표현을 하죠. 커넥션 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커넥션 풀이라는 개념은 보통 DB 연결을 위해서 서버가 하나를 연결하고 끊고 하나를 연결하고 끊고가 아니라 연결을 미리 해놓는 거죠. 어느 정도. 자, 미리 쭉 해놓고 이 커넥션 풀 내에서 쓰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커넥션 풀은 뭐 1000개를 맺을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을 맺을 수도 있죠.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서버가 이미 연결한 선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결 풀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당 최대 12.4만 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면 엄청난 양인 것 같아요. 초당 10만 개 이상, 초당 30만 번의 데이터 읽기와 13만 번의 쓰기, 10ms 이하, 굉장히 고성능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기록기 리소스 생기길 기다리면서 쓰기 자극 100개월 올리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업데이트 시간이 40K 킬로 멜리세컨 범위로 급증해 스레드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자, 보통 이제 서버에서 DB로 이제 쓰기 작업이나 읽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케이스는 10mm 이하로 오는데 이게 대기를 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느려지면 이 서버에서는 이제 스레드
풀이라는 걸 또 관리를 해요. 스레드 풀. 스레드 몇 개를 띄워놓고 걔네들을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커넥션 풀은 연결을 해놓고 쓰는 거고, 스레드 풀은 스레드를 띄워놓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레드를 무작정 계속 띄우는 거는 자원을 결국 고갈시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단일 스레드로 하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레드 풀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응답이 지연되면 스레드 풀에 진입하지 못한 것들이 응답 지연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힌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스레드가 막히는 형상, 더 이상 요청을 더 할 수가 없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했으며 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왜 쓰기 작업이 이런 식으로 대기열에 올라가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답니다. DB 프로세스에 응답하지 않게 되어 수동 장애 조치 기능을 복구시켜야 하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뭐 DB를 셧다운, 그러니까 다시 재기동한다든지 서버를 내린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다고 쓰였는데, 사실 운영 중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버에 이런 이게 결국에는 셧다운밖에 답이 없을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스레드가 꽉 차고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동작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먹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웹서버나 와스를 내렸다 올리는 거 정도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완전히 시스템 재기동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시스템에서는, 리눅스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스레드 풀은 일종의 와스라는 서버에서 풀로 관리를 하지만, 이 스레드 풀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켓을 열어서 쓰는 건데, 이 소켓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리눅스 안에서 열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다 쓸 수도 있고, 더 이상 이런 식의 유유 자원이 리눅스 OS 레벨에서 없어지면 리눅스를 재기동해야만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요게 라이브 환경 적용 결과 테스트 환경에서 발생하지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 라이브 환경과 테스트 환경은 일단 다르고요. 라이브 환경만큼의 트래픽을 아무리 좋은 성능기를 써도 성능 테스트로 부하를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있다라는 거고, 자, 점진적 롤링 배포라는 말도 좀 재밌는 건데, 서버가 여러 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롤링 배포라는 건 요 서버를 배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앞에 이제 로드 밸런스라고 해서 엮어 놓는데, 얘를 배포를 하기 전에 얘를 끊고, 얘를 배포를 다 하고 얘를 붙이고, 얘를 배포하기 전에 끊고 얘를 배포하고 다 붙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배포하는 걸 이제 롤링 배포라고 합니다. 자, 계정 서비스는 자바 API for RESTful Web Service라는 기반의 자바 기반이고, 어쨌든 RESTful 웹 서비스를 쓰고 있네요. 자, 여러 사이드카 프로세스가 포함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그중 하나가 바로 엔진엑스 프록시입니다. 사이드카라는 거는 이제 그 별도 독립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로, 이제 루즐리 커플이라고 하는데, 떨어뜨려 놨다, 통신에 의해서만 되고 밀접하지 않은 프로세스들, 별도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포함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랍니다. 계정 서비스가. 이게 계정 서비스네요. 어카운트 서비스 파드, 파드로 이루어져 있고, 어카운트 서비스 파드가 이게 복잡한 계정 서비스인데, 보니까 ELB 퍼블릭이라고 봐서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 어쨌든 클라우드 위에 있고, 이 VPC라고 해서 Virtual Private Cloud, 보안 구역이고, 클라우드의 어떤 퍼블릭 EL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LB에서 아마 여기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이고요. ASG는 오토스케일링 그룹.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자, 엔진엑스는 보통 프록시로 또는 웹서버로 이렇게 쓰이는 거고, 어쨌든 얘가 이제 접속을 받는 거죠. 접속을 받고, 이거 앱서버로 보여지고, 이게 어떤 로직을 담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파드 네트워크,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면은 external auth API는 여기서 이제 외부로 API를 호출하는 내용이고,
여기 아마 로그인이 다른 식의 로그인, 오스. 오스는 이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증인데, 여기를 갔다 오면은 아마 요런 식의 다른 로그인을 해가지고 토큰을 받아서 인증을 통과시키는 방식일 것 같고, 여기는 내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고, 여기에는 어카운트 데이터들, 계정 정보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레디스 클러스터는 레디스라는 건 리모트 딕셔너리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 캐시 서버죠. 캐시 서버. 그러니까 캐시 서버를 쓰는 게 어스 세션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핫데이터 이것도 좋죠. 캐시라는 게 이게 사용자가 A란 사용자, B란 사용자, C란 사용자가 이게 로그인을 매번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면 로그인을 최초 시도할 때는 당연히 어딘가에 여기 프라이머리 DB든 아니면 외부 로그인이면 여기든 갔다 와야 돼요. 자,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다시 로그인을 한다. 그랬을 때 또 갔다 오게 되면 네트워크망 비용이며 트래픽이며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며 뭐 모든 것들이 플러스 돼서 응답이 되고 어떤 불필요한 자문들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캐시는 그 컴퓨터 내에서도 캐시가 있죠. 빠른 속도를 위해서 미리 저장해 놓는 개념으로서 캐시라고 하면은 이런 서버 네트워크를 이용한 캐시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브젝트가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키밸류로, 자, 키밸류가 기록이 됩니다. 보통 이제 유저 아이디 같은 걸로 하고 밸류 값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도 이 방금 사용자가 로그인했다고 했는지 여기서 바로 체크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만약에 로그인해서 여기다 남아놓으면. 그래서 어떤 흐름이냐면 최초로 방문을 한다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를 1번으로 가고 그 1번을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캐시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인을 할 때는 캐시에 저장이 돼 있다면 바로 다른 쪽으로 호출하지 않고 캐시에서 가져와서 인정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ELB인데 인터널이다. ELB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익스터널이 있고, 익스터널 외부에서 접속하는 개념이 있고, 내부에서도 또 로드 밸런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서버들하고 이렇게 중과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있는데, 자, 근데 memcached 불안정성이 엔진X 수용량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memcached도 캐시 서버예요. memcache라는 게 기존부터 있었죠. 자, 캐시 서버인데 스펠링이 맞나? memcached. 자, memcached, redis, 뭐 infinite spam 이런 거 다 캐시 서버예요. 캐시 서버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밸류로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저장된 값을 미리 가져옴으로써 속도 성능을 빠르게 할 수 있죠. 자, 빠르게 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memcached 자체가 불안하면 얘에서 가져오는 상황에서 뭔가 응답이 안 돼 버리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식의 수용량 엔진X의 수용량을 가득 차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엔진X 서버에서 엔진X에서 일단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캐시 서버에 체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얘에서 응답을 제대로 못 해주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을 계속 대기 타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대기를. 그리고 응답은 없다. 그럼 계속 대기자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엔진X에서 가질 수 있는 세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연결을 못 맺어주는 거예요. 엔진X 웹서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서버를 유지하게 되면은 사용하게 되면 이런 캐시 서버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평시나 좋은 상황에서는 성능을 더 좋게 하죠. 전체 인프라 성능을. 자, 그래서 보면 이 모니터링 결과 퍼블릭 ELB에서 이거는 리스판스 타임이에요. 응답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늦어지고 있어요. 평소에는 10ms로 빠르다가 10초까지 걸렸고 어떤 것들은 10초를 넘어가는 것들이 생긴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success rate, 그러니까 실패율이 100%라는 의미는 여기는 성공률이네요. 성공률 100%다 성공을 하다가 실패가 생기는 거죠. 이때는 많은 실패가 생긴 거예요. 자, ELB의 실패는 결국 여기 외부에서 접속이 됐는데 응답을 못 주는 경우가 실패가 되고, 이 실패의 종류에는
자, 200은 정상이에요. 녹색은 다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늦게라도 정상으로 온 건 이렇게 나온 거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자, 늦게라도 이렇게 온 거는 정상인 거고, 노란색은 400번이죠. 400번 같은 경우는 후단에, 자, 웹서버가 있어요. 근데 뒤에 뭐 와스라든가 어떤 그 펑션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된 응답을 못 주면 여기서 40x 에러를 뱉습니다. 그래서 4xx죠. 이게 에러가 좀 나온 거예요. 근데 빨간색은 뭐냐? 5xx. 5xx는 에러가 나온 거예요. 에러. 자, 서버상에서 에러가 나면 OXX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대요. 자, 그렇게 보니까, 자, 근본 워닝, 자바 어플리케이션 앞에 있는 엔진X. 그러니까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WAS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서버에 앞서서, 그러니까 뭐, WAS인데 어떤 종류인지는 지금 언급 안 된 것 같고, 엔진X는 웹 서버 트래픽이 포화가 됐다. 웹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트래픽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JVM 수준의 보호 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JVM에서 뭔가 제한을 걸었었나 보네요. 그게 안 됐나 봅니다. 자, 네트워크, 그렇죠. 결국은 네트워크 포화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더 이상 다 차버리는. 왜냐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건 있는데 응답을 못 해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자, 멤캐시드 구성 요소가 엄청난 처리량이 인해서 캐시에서 문제가 이제 처음에 야기됐고 캐시에서 쌓이는 것들이 처리를 못하면서 그 웹서버 캐시로 호출하고 있는 웹서버 쪽에도 타임아웃이 나거나 더 이상 출발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블라블라 했다라는 거고, 다음 차가 ALB. ALB는 로드 밸런스 중에 어플리케이션 개념의 로드 밸런싱이에요. 보통 이제 뭐 ELB라고 하면 엘라스틱에서 그 서로 그 뒤에 서버들에게 그 그러니까 로드를 분산시켜주는 서버인데, 그런 장치인데, 예전에 L4 스위치 뭐 이런 거예요. ALB는 L7, 레벨 7, 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분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분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어, 재밌네요. 여전히 풀어야 할 흥미진진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번역의 손길이 느껴지는 약간, 전혀 저는 흥미진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흥미진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 서구에서나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애 나면 거의 죽죠. 그냥 뒤에 막 병풍 치죠. 병풍 치고 막 손 떨리고 막 땀 나고 막 전화 불통 나고 정말 죽죠. 운영 중에 장애 나면. 자,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해서 뭐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막 이걸 파헤치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었네요. 자, 수용량이 한개. 자, L4 8X 라지. 와, C4의 8X 라지면 거의 최고급의 사양인 것 같긴 하네요. 당연히 이 게임이 엄청난, 수천 개, 아, 수천 개, 수천 개의 서버가 있었네요. 몰라봤습니다. 예, 포트나이트 어마어마하군요. 엄청나네요. 다음 작업 업데이트. DB 성능 근본 해결. 몽고 전문가를 파견할 거래요. 예, 몽고 전문가. 노에스큐엘 전문가가 있으면 좋죠. 노에스큐엘이 빠른 입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는 이용에 필요하고, 자, 불필요한 호출 최적화. 좋네요. 이런 거를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할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세션 데이터 DB에 저장하는 방법 최적화. 그쵸. DB에 저장하는 방법. DB 말고 캐시를 쓰는 것이 더 좋긴 한데, 캐시는 서버가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냐의 문제겠죠. 내부 운영 개선. 그리고, 핵심 메시지 스택. 스택에서 거대 규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거대 규모 했고 블라블라 했는데, 자, 여기가 눈에 또 띄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동. 그래서 이런 모놀릭 구조를 최대한 쪼개려고 하는 거고, 쪼갰을 때 그 쪼갠 서버 쪽이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에 영향이 안 미치게 하려는 거고, 최대한 분산을 시켜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런 식의 그 대용량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해소하자, 뭐 이런 차원이죠. 물론 이제 배포 같은 거를 부분별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대규모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 이런 장애 상황에 대한
해증이 더 클 것 같네요. 배포도 뭐 가능하긴 한데. 자, 그래서 사람도 찾네요. 자, 팀을 꾸려 몇 달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그러네요. 아, 포트나이트 참 대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서버 운영이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지금 오늘 그냥 제가 가볍게 공지사항 보다가, 아니 제가 공지사항을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뭐 찾아보다 이렇게 떠 있는 걸 보고, 와, 이거를 게이머들에게 공지했다고 하기에는 되게, 와, 이 내용이 이해하기 참 어렵다 그랬는데, 음,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것도 이 그 공지의 어떤 요소라서 아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개발자분들 또는 개발을 지망하시는 분들, 인프라 또 아키텍처 또 클라우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얘기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으로 같이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한번 뵀습니다. 또 조만간에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뭐 아주 엄청나게 재밌진 않지만 어쨌든 요런 그 컴퓨터 분야라는 게 좀 딱딱하니까 조금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